일자 토론회 보니까 총평을 하면 1위는 나경원, 2위 윤상현, 3위 한동훈, 4위 원희룡. 그러니까 1위 나경원은 일단 나경원과 윤상현은 부정적인 이슈에서 삼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그 한동훈 후보한테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윤상현 후보한테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상현 후보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신문 사설보다 더 낮은 수준의 답변을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래서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저는 뭐를 손에 봤냐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다른 후보들이 지원 유세 안 갔다고 총선 책임을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라.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따지고 드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사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한동훈 후보한테 말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어떤 공격에 앞장서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한동훈 후보 가족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유체 이탈 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어제 그 토론회는 어쨌든 간에 나경원 후보가 그나마 가장 선방을 한 후보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가장 손실이 많았던 토론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전 대표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성남 재해 시절 모라토리움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성남 시절에 일 잘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됐고 경기도지사 때도 행정력을 잘 이끌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탄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선 주자 정도가 되려면 사회적 아젠다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민생이라든지 특히 저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계속해서 탄핵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민생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국가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충실하게 챙겨서 잘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김두관 그 후보에 관련해가지고 물론 매기가 될 것이냐 나비가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은요 비주류와 주류가 견제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비주류가 최소 30% 정도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출마하면 최소 30% 정도의 득표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김두관 후보가 지금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뭐 비판도 있고 또 그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추대할 거냐 찬반 투표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의 딸들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오히려 김두관 후보를 응원해 주는 것이 맞고 저는 이번에 선거가 막상 선거 전에는 객관적인 전력상 김두관 후보가 많이 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박지원 그 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막상 뚜껑을 열면 어떤 서사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흥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명이 있었을 때 청원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10만 명과 132만 명의 격차는 너무나도 큰 거죠. 그리고 당시의 법사위와 지금의 법사위는 다르고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도 엄중함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그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장윤성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탄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함부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탄핵 사유 중에서 보면은 해병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도 최근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2, 3일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어떤 변호사와의 통화를 들어보면 이분이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 내려고 하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에게 직접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이성 소장인데 삼성으로 승진시키려고 했고 내년에는 그 해병대에도 사성 장군이 자리가 생긴다. 내가 그 자리 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통화 내용인데 올해 실제로 합참에 해병대 삼성 장군이 사성 장군으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이 주가 조작을 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구명 로비를 했다는 통화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전주로 주목되고 있는 손모 씨가 이제는 그 방조 혐의로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도 이 손모 씨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냐,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손모 씨의 어떤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거기서 위법사항이 나면 또 공수처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가 밝혀내려고 하는 거지 탄핵이 전제되어 있지도 않은데 자꾸 국민의힘은 탄핵을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지금 온갖 도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중권 교수의 이런 그 얘기도 사실 파급적이지만 보십시오. 우리 앞서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론 조성팀이 있다고 또 하나의 네. 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천이 개입됐다는 원희룡 후보의 또 추가 의혹 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 이런 상황으로 가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당대표를 흔들 어떤 추가적인 의혹과 논란을 또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흔들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요.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영남에 안 보이는 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격차가 줄어들 뿐이지 결론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리아니다. 예, 다만 만신창이가 된 채로 당대표가 된다 한들 나중에 다른 반대 세력이 흔들면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걱정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필